현직 유학생이신 분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이고, 많으시네요. 전직 유학생이신 분. 전현직 받으신 분 계시네요. 그러면 국내파이신 분.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오신 분, 처음 드신 분들, 우주에서 오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제 제가 66%의 지구인과 33%의 우주인을 향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원재라고 하고요. 저는 경제 관련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MBA 학위를 미국에 가서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CSR이죠. 요즘 말로 하면 CSR인데 그때는 그 용어를 삼성에서 쓰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금 넓게, 그리고 CSR과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글도 쓰고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컨설팅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요. 금융이라는 거는 원래 필요하고 여유를 잇는 중개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하는데 그 불확실성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 이 스트럭처를 짜는 게 이제 금융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필요와 여유를 잇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도, 한 개인도 필요할 때가 있고 여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월급 받고 사흘 뒤에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쫙 빠져나가고 여유가 없잖아요. 그 사흘 동안은 여유가 있지만 그 사흘 뒤에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더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죠.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가 생기죠. 하지만 다음 달에 월급이 올 것을 나는 알고 있죠. 여유가 다시 여유의 기간이 올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또 카드를 꺼내죠. 그게 금융이죠. 내가 필요한 때와 내가 여유 있을 때 사이를 중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내가 혹시 카드를 왕창 쓴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에 그때 그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게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그게 금융사죠. 그 둘 사이 현명하게 이어주는 거죠. 필요와 여유는 한 개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인들 사이에도 발생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이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기업들 사이에도 생깁니다. 어떤 기업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고 어떤 기업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금을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도 이어줘야 되는 거죠. 금융자산가들이 있고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양용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그 오프닝에서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외국의 그 다른 나라의 저개발 국가에 아주 극단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과 생활 필수품들을 다 합치면은 지구인들을 한 2배, 3배는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를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 사이를 중개하는 것도 아마 필요와 여유 사이를 중개를 하는 거죠. 그 사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까 우 선생님이신가요? 우민정 선생이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하고 양용희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안에 디테일하게 있는데요.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ODA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간의 원조를 하죠. 필요한 나라와 여유 있는 나라 사이를 잇는 거죠. 그 사이를 중개하는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민간 기부를 아까 예를 드신 월드뱅크라든지 하는 기관들이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장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곳들이 하죠? 커머셜 뱅크라든지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하는 겁니다. 필요한 기업들한테 돈을 대주고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고 평생 동안 갚도록 만들고 지금은 난 집도 여러 채 있고 돈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딘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원래 금융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준 게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죠. 그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목격하게 된 거죠. 원래 우리는 금융이라는 것을 설계할 때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필요와 여유 사이를 잇는 것을 위해서, 그런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뭘 택했냐면, 불행하게도 이 198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장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금융사를 세웠죠. 그리고 그 금융사들은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여유를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필요와 여유를 잇는 거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유럽의 그리스 같은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론을 대주고 재정 파탄이 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기지 론 때문에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금융이라는 데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우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이 원래 금융의 본질이고 이것을 하는 것이 금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사실 이거고요. 이 다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인 분이 계신가요? 어디서 유학 중이세요 혹시? 워싱턴 DC요? 그렇구나. 워싱턴 DC